지금 일단 미국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미국 정부의 연간 세수 2024년도 기준으로 4조 7천억 달러에서 1조 6천억 달러가 사회보장세로 지금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걷어들이는 뭐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4대 보험인 거죠. 급여에서 몇 퍼센트 떼가는 그 4대 보험인데 그 사회보장으로 걷어들이고 있었는데 1조 6,400억 달러를. 근데 2024년도에 지출을 보면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이 같은 사이드에서 3조 9천억 달러가 나가요. 세수, 이걸로 걷어들인 세수의 2배 반이 더 많이 나간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걷어들이는 세금은 적은데 나가는 지출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쪽에는 임금을 많이 주는 양질의 일자리의 채용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단순 노동이나 이민자 중심의 일자리 채용은 줄여서 한 명당 걷어들이는 세수를 늘려야 돼요. 평균 세수를. 그러면은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나가는 거 대비 들어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에서 들어오는 세수 대비 지출의 갭이 점점 좁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뭘 해요? 이런 그 사회보장 사이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월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 3천만 원인 사람, 연봉이 1억인 사람, 2억인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연봉 1억 5천이나 1억짜리를 다 채워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봉 1억짜리를 여기다 그냥 다 때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손정희한테 100조 원 이상 투자 받는다고 하고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기차 제조사 짓는다라든지 토요타 통해서 뭐 이렇게 알래스카 가스관 투자한다라든지 이렇게 양질의 제조업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면은 사회보장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회보장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회보장에서 나가는 지출은 사실 임금 수준이 뭐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을 벌든 2,000만 원을 벌든 아파서 병원 가서 메디케어 치료를 받으면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부가 한 명당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적자를 보는 구조인 거죠. 그냥 이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숫자로만. 그렇게 했을 때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시켜야 되고, 그게 상대적으로 많은 게 제조업 사이드고, 자동차나 배터리 이런 제조업 사이드고, 지출 사이드를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추방들도 많이 나오고 하면은, 이민자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근로를 하는 이민자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 서류미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추방 대상에 들어가는 이민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민자분들을 추방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나가는 메디케어 적자를 더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런 구조를 지금 트럼프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긴 하지만 미국인들에 대한 영향은 주지 않고 이민자들에 대한 영향만 줌으로써 지금 이거를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 사이드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이런 구조로 앞으로 계속 수술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요타라든지 자동차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죠. 그게 이제 제조업 사이드나. 그래서 제조업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연간 누적을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실업자를 창출했던 게 제조업이었어요. 그만큼 미국 제조업이 진짜 힘들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시켜서 고임금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제조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보장 사이드에서 고임금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고, 전체 미국의 고용에서 가장 많은 고용 창출이 이 저임금 단순 노동 중심의 이민자 중심 사이드의 고용이 가장 많이 나고 있고,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제조업은 가장 많은 실업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회보장에서 세수는 줄어들고 나가는 지출만 늘어나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사이드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이자 지출로 2017년도만 보더라도 3천억 달러밖에 안 썼는데 2024년도에 거의 8천억 달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년도 대비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이자 비용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부가 세수보다 지출이 많을 때 이 차익만큼을
부채,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빌려오는 돈인데 그 돈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2024년도 11월 달 한 달만 보더라도 걷어들이는 세수는 3천억 달러인데 나가는 게 6,7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2배 이상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국채이자로 얼마가 나가냐 보니까 790억 달러가 나가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정부가 24년도 11월 달에 걷어들인 세수가 3천억 달러인데 거기서 국채이자가 790억 달러다. 그러면 이게 국채이자 비중이 세수 대비 26.2%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26만 원을 이자 비용으로 먼저 내고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74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세수랑 지출 사이드가 그만큼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건이나 사회보장, 메디케어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한 3천에서 4천억 달러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4개만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 4개만 하더라도 4천억 달러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한 달 동안 걷어들이는 세수를 이미 다 써버리고 오히려 부족한 금액인 거죠. 근데 여전히 국방비나 다른 데서도 나가야 될 돈이 많으니까 계속 부채를 조달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됐던 배경이 뭐였냐면은 2015년도 17년도 트럼프 초기만 하더라도 사실 정부의 세수 대비 국채이자 지출 비중이 10%도 안 됐는데 왜 이게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26%까지 올라왔을까라고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23년도에 단기채 발행을 폭발적으로 늘려버려요. 근데 단기채가 그래서 지금 전체 미국의 국채, 그러니까 미국이 빌린 돈 한 3경원 이상 금액 중에서 한 7, 8천조 원이 단기채예요, 지금. 그만큼 단기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얘가 지금 평균 이자율이 5%가 넘어요. 장기채 같은 경우는 이자가 2에서 3%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바이든이 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발행했던 단기채가 이자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문에 갑자기 정부가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한테 바통 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리에 앉자마자 세수를 걷었는데 돈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를 그래서 이제 폐지해달라고 이제 하원한테 요청을 했는데 하원에서 38명이 반대를 해버리면서 야 트럼프 너 1기 때도 그랬잖아. 부채 줄인다고. 너 근데 그거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채 한도 폐지 못해줘. 부채 먼저 줄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부채 한도 폐지가 안 됐으니까 지금 재정 적자를 대규모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안 안쪽에서는 앨런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고용자들, 그 정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을 내쫓고 있고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도 하고 있고, 그리고 외적에서는 트럼프가 외교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성과를 거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적자를 줄이고 다시 적자 수준을 크게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업자들이 2월 달에는 지금 추세만 보더라도 2월 달에 실업률이 다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2월이랑 1월 달에 실업률이 줄어든 거는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고용을 폭발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제 2월 달에는 바이든 효과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의 해고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실업률이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 수준이 한 4.1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 지금처럼 근원 물가를 2.8%로 동일하게 1월 달에도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만약에 치솟는다면 2월 달에 실업률이 치솟는다면 연준은 그 과거에 2.8% 물가를 유지할 때도 계속 금리를 내렸듯이 실업률이 높아질 때,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3월 달에, 2월 달에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금리 결정이 없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결정할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판단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 다시 드려요. 2월 달에 미국 고용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2월 달에 실제로 이렇게 해고한
이민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실제로 실업자로 반영이 되는지를 2월달 실업률 데이터로 반드시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수술할 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지금 수술하고 있는 게 고용과 관련된 사이드랑 그리고 이제 관세 사이드 요거랑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가 이 트럼프가 강하니까 그게 이제 국채이자 조정하려는 부분.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가 대수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아마 국방비나 비국방비 사이드에서도 대수술을 하나둘씩 해나가지 않을까 이제 싶어요.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총 지출 안에서 한 7분의 1, 그러니까 10몇 퍼센트, 15%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비도 어쨌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근데 국방비도 보면은 전체 연간 국방 지출액에서 전체 연간 국방 지출액이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달러예요. 8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 1조, 10조, 100조, 거의 1000조 원 정도? 1000조 원 이상을 연간 국방비로 쓰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2024년도에 이 1000조 원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군인들의 급여나 이 사람들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쓴 거예요. 나머지 한 30%, 40% 정도를 어디다 썼냐면은 무기 구매나 그 R&D 개발. 여기에다 다 쓴 건데 이것도 사실 다 무기 개발의 개념인 거예요. 나중에 혹시 아세안 패스 전자책을 사시면은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 조달이나 리서치에 대해서 어떤 금액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F-35가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면 이런 게 다 전자책에 다 나오거든요. 이게 더 뎁스 있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 1000조에서도 어쨌든 임금 사이드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에서 신규 채용하는 군인의 수는 늘리고 앞으로 부족한 인원 수만큼 뭐 AI라든지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도 AI 투자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한 드론전에 대한 확대 이런 식으로 부족한 전력을 보강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급여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왜냐면 급여에다가 사람들의 군인들 보면은 옷도 들어가고 침낭이나 그리고 이제 먹는데 조달하는 음식이나 기름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이동하는 그 차량 이동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이종 창고 비용이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피복을 분출하고 방탄 뭐 이런 거 다 분출하던 거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지 비용들도 같이 들어간다. 사람이 늘어나면.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신규 군인 채용 수를 줄여나가고, 왜냐면 지금 군대가 연금으로 퇴직한 군인들의 연금 비용으로도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돈이 몇십 조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커서 신규 채용하는 군인 수를 줄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효율화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고용시장이 물론 이거는 정부 사이드의 고용이긴 하지만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증액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비국방비가 또 이제 높은 사이드인데 이게 국방비보다 더 높아요. 이거는 한 1,200~300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1,200~300조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뭐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요런데 비국방비 사이드에서 자유재량 예산에서 나가는데 요런 것들을 앞으로 대규모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이 했던 거를 다 뒤집어 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만 보더라도 이제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이드에서도 예산을 많이 줄여나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트럼프가 외부에서 지금 외교적으로 대수술하고 있고, 머스크가 안쪽에서 공무원들의 해고나 이런 것들 효율화를 하면서 그 비용을 줄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재정 적자가 이 세수 대비, 초록색 세수 대비 나가는 지출의 이 차이가 앞으로 가파르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아니면은 재정 적자의 확대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추세와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더 걷어들이고 더 벌어들이고 이런데 지출 비용 낮춰가지고
이 혜택을 기업들한테 더 줘가지고 법인세 인하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끔 만들면 이 제조업이나 일자리 창출도 많이 나오고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트럼프가 하는 것이고, 저도 이제 트럼프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이런 국가들을,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 통해서 지금 얻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국경에 10,000명씩 배치하는 거. 그거 2개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예, 근데 이걸 통해서 1차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다음에 일본한테 한 번에 더 큰 거래를 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늘리겠다. 자동차 공장도 토요타가 지을 것이고, 우리가 원래 US 스틸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인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투자를 해서 US 스틸이 살아나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델로 가겠다. 뭐 이런 대규모 투자에 대한 매력적인 옵션을 또 선물을 일본 총리가 트럼프한테 또 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세계 최대 오일 생산국이고 지금 천연가스도 대규모로 생산하는 국가이죠. 그 셰일가스 혁명이 미국을 세계 최대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일본 총리가 이제 미국은 천연가스나 오일이 사실 자국에서 사용하는 거에 90% 정도를 다 충당할 수 있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부터 더 생산량을 늘리면 그거는 이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지만 달러에 대한 통화 수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달러의 패권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에 앞장서서 일본이 먼저 대규모 수입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전례 없는 수준의 규모일 것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일본이 선도해서 많이 먼저 끌어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또 방위비를 또 2배 이상 늘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손 하나 까딱 대지 않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공포감 조성하는 거 이 하나만으로 일본에게 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앞으로 엔저를 지금처럼은 유지하지 못할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엔화의 강세를 어느 정도는 유도를 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도 계속 강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황금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재정 적자에 대한 구조적인 수술도 일어나고,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에서 발생되던 부분도 반대로 우리가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늘림으로써, 그러니까 상대 무역국이 우리 에너지를 대거 사줌으로써 수출이 늘어나니까 수지 적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옵션들, 그런 식으로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연준에게도 압박을 하고 금리를 계속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 막 추방하고 공무원들 자르고 하면 실업률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연준이 또 금리 인하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도 일어나면서 에너지 수출하는 경쟁력도 생기고, 미국 제조업들도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다시 글로벌 경쟁력이 조금씩 생기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지금 채권의 금리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정부 이자 지출 비중도 이제 단기채짜리 5%짜리 단기채를 다시 2-3%대로 나중에 낮춰진다면 2-3%대 장기채로 차환 발행을 해서 이자 비용을 다시 대거 줄여버리면 정부의 절대적인 부채 양은 늘어나지만,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이자율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나가는 이자 비중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제 공화당의 하원에서도 반대했던 38명이 오케이, 트럼프 너무 잘했다. 야, 부채 한도 늘려줄게. 이제 인프라 개발 제대로 해봐. 라고 밀어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금리도 떨어져, 이자 비용도 줄어들어, 그리고 이민자들 내보내고 뭐 금리도 떨어지니까 달러의 약세도 다시 전환이 돼. 달러 강세됐던 게 이제 다시 약세로 전환이 돼. 그러면은 물론 증시나 이런 데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일시적으로. 왜냐면 미국 증시,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은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근데 반대로 그 내수 소비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 그런 부담들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번에 달러의 약세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일본이 엔화의 방향성처럼 점진적인 변화를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달러의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달러가 갑자기 달러당 1,500원 하던 게 갑자기 1,100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점진적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가치를 내려가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지표가 나왔을 때 미리 제 의견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세안 패스의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자책을 출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비 안에 저 세부적인 예산은 어떻게 되고 F-35는 얼마나 쓰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세분화된 그 미국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을 보고 싶다면 아세안 패스 그 전자책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뭐 팔란티아가 좋다더라 아니면 어떤 기업이 요즘 뜬다더라 엔비디아가 뜬다더라 할 때 여러분들이 뜬다는 건 알겠는데 얘네가 진짜 돈 잘 벌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이것도 그냥 버블론으로 끝나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때 기업들의 매출이나 기업들이 남기는 이익이 얼마고 그리고 이익 대비 기업이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이 투자하는 금액이 많냐 이익이 더 많냐 이거에 따라서 이익이 훨씬 많으면 회사가 현금을 많이 남기면서 투자도 하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런 거를 바로바로 한 10년치 데이터를 빠르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investing.com 프로와 또 제휴를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연간 157불 정도의 할인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불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라이브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 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